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북한이 잇따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과 러시아에서 활동하면서 미사일 관련 물품을 조달한 북한 국적자 6명과 러시아인 등을 전격 제재했습니다. 첫 소식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12일 북한의 WMD,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겨냥한 독자 대북 제재 대상을 추가해 발표했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러시아를 근거지로 둔 최명현과 오영호를 비롯해 중국에서 활동 중인 심광석, 김성훈, 강철학, 변광철 등 북한 국적자 6명과 러시아 국적자인 로만 아나톨리비치 알라르, 러시아 기업 파르세크가 특별지정 제재 대상에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최명현의 경우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미국과 유엔의 제재 대상인 북한 제2자연과학원에 물품 등을 제공했으며 중국 다롄 본부의 대표인 심광석은 북한에 철강 합금을 조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 선양에 주재하는 김성훈은 소프트웨어와 화학 물질을 조달해 북한으로 보내는 역할을 했다고 해외자산통제실은 설명했습니다. 북한을 겨냥한 미국의 독자 제재는 지난달 10일 리영길 북한 국방상과 중앙검찰소 등에 대한 조치 이후 약 한 달 만입니다. 브라이언 넬슨 재무부 테러 금융범죄 담당 차관은 보도자료에서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응한 미국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인 오늘의 조치는 무기용 물품의 불법 조달을 위해 해외 대리인들을 계속 이용하는 것을 겨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들은 외교와 비핵화에 대한 국제사회 요구에도 불구하고 금지된 프로그램을 계속 진전시키고 있다는 추가적인 증거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임스 오브라이언 국무부 제재정책조정관 지명자는 12일 상원 외교위원회 인준청문회에 출석해 강력한 대북제재 중요성을 밝히고 특히 대북제재 프로그램 이행을 위한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The administration is putting in place its policy. I think a strong sanctions program is a critical part of our approach to North Korea, not just unilaterally, but with our friends and allies. 공화당의 빌 해거티 상원의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에 충분한 제재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면서 최대 압박 정책을 재가동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While I was there, we imposed maximum pressure at that time. What we're seeing now, though, is a resurgence of North Korea's belligerence. They're testing hypersonics, they're testing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s. Yet the current administration has only begun to impose sanctions in December with only one tranche of sanctions. 한편 미국 재무부는 북한과의 대화와 외교를 모색하는 데 미국은 여전히 전념하고 있지만 북한의 불법 무기 개발 프로그램이 미국과 국제사회에 미치는 위협에는 계속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독자 제재 대상 부과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억제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대량 살상 무기 확산에 대해 책임을 묻는 조치를 계속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신규 독자 제재가 발표된 12일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국제사회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면서 제재를 통한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 억제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These are important measures to constrain North Korea's ballistic missile and nuclear program. And it's important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end a strong, unified message that the DPRK must halt provocations, it must abide by its obligations under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engage in sustained and intensive negotiations.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어 유엔 안보리와 미국의 독자 제재는 계속 유지될 것이라면서 모든 유엔 회원국들의 대북 제재 이행 의무 준수를 촉구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어 도발을 거듭하고 있는 북한을 어떻게 협상장으로 데려올 것이냐는 질문에는 미국의 기조를 분명히 밝혀 북한이 미국에 관여하도록 만들 것이라면서 외교와 함께 지속적인 제재 조치들을 예고했습니다. Just as you saw us do today, we continue to enact measures that put constraints on these WMD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that hold proliferators and other bad actors accountable for their activity. We'll continue to do that.
프라이스 대변인은 또 북한 당국이 대량 살상 무기 개발로 자원을 전용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굶주림, 가난으로 지독한 인도주의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Of course, if these issues are to, conditions are to improve, something will need to change, and it is our estimation and it is our belief, and the belief of our allies and partners that the DPRK regime is inflicting tremendous hardship on their own people by diverting precious resources that should be going to food.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탄도미사일 제조 물품 조달을 위한 제재 대상자들의 활동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면서 이번 조치에 대해 북한의 계속되고 있는 확산 활동과 이를 지원하는 자들에 대한 우리의 진지하고 지속적인 우려를 전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은 국제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며 세계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키는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무부는 12일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북한은 각종 무기 실험을 정상적인 활동으로 인식시키려 한다고 지적하고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들을 규탄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유럽연합 EU의 대외관계청은 11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발표한 성명을 통해 북한이 불법 무기 체계를 계속 추구하는 것은 국제평화와 안보에 위협이며 대화 재개와 북한 주민들을 돕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역행한다면서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 의무를 준수하고 대화와 외교 환경을 훼손하는 모든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외교부의 아만다 밀링 아시아 담당 국무상도 12일 트위터를 통해 영국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면서 북한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즉 CVID를 향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프랑스 외교부도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를 주장하며 잇따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규탄한다면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파트너들과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고 독일 외무부도 성명을 통해 북한의 행위를 규탄한다면서 북한은 추가 도발을 중단하고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며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폐기를 위한 진지한 협상에 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최근 미국 법원이 대북 제재 위반 업체 자금에 대해 연이어 몰수 판결을 내리면서 몰수된 금액이 1,500만 달러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VOA가 미국 법원 기록 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미국 법원은 최근 수년간 개인자금 3건과 기업자금 8건에 대해 몰수 판결을 내리면서 몰수 총액이 1,491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여기에는 지난 6일 익명의 기업 4곳이 소유한 계좌 3개에 예치된 237만 달러와 지난해 11월 중국 기업 라이어 인터내셔널 트레이딩의 자금 42만 달러를 비롯해 이 업체의 대표 탕신 등의 개인 자산 각각 50만 1,000달러와 2만 4천 달러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지난 2년 동안 대북 제재를 위반한 기업 6곳이 자발적으로 내기로 한 벌금액도 311만 달러로 집계됐는데 가장 최근 사안은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직원들의 계좌를 개설한 TD뱅크 그룹이 지난달 미국 재무부와 11만 5천 달러의 벌금에 합의한 사안입니다. 리언 파네타 전 미국 국방장관은 새해 들어 북한의 2차례에 걸친 탄도미사일 발사를 도발로 규정하고 북한은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파네타 전 국방장관은 12일 VOA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북한은 계속 역량 확대를 보여주고 있다면서 일주일 전에 다른 시험을 하고 이번에 또다시 시험을 통해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진전과 탄두 재진입체를 스스로 조종할 수 있는 가능성도 더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파네타 전 장관은 이에 따라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한 방어가 더 어려워졌다면서 이는 북한의 매우 도발적인 행위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바이든 행정부는 현상 유지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북한에 대해 우세 전략을 취해야 한다면서
북한이 계속 도발에 나설 경우 미국은 동맹과 함께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